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몰아넣고 뺏는다. 앞으로 가지도 못하게 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게 하는 지금 임대사업자의 볼멘 소리를 그대로 전달한 겁니다. 지금 모든 핵심이 종부세입니다. 종부세. 그러면 이 종부세 부담이 어떻게 되느냐. 일단 종부세 합산 배제가 되려면, 세제 혜택이 되려면 임대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을 한번 해보면은, 합산 배제가 되려면 종부세령 이제 3조에가 나와 있는데, 일단은 의무 임대 기간이 있어요. 의무 임대 기간이 이게 나눠집니다. 이게 뭐냐면은 2018년 3월 31일 이전에는요 5년이고 그 이후에는 8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장기로만 해야 됩니다. 장기로만. 그리고 임대 호수는 1호 이상인데, 이거는 제가 자꾸 말했잖아요. 부부 공동 명의로 돼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동안 말을 했으니까 이거는 1호로 봐줘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 주장이고요. 그 다음에 가격 기준이 가액 기준, 가액이 수도권은 6억이야. 그 다음 그 나머지는 3억이야.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면적은 매입 임대의 경우에는 없는 거예요. 면적 기준이 없고. 그 다음에 임대료 증액 제한이 있는데, 이게 5%를 정해야 되는데 언제부터 이제 이 요건이 생겼냐. 2019년 2월 12일 이후부터 생긴 거다 이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별한 거는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유주택자가 조정지역에 내에 주택을 취득을 해가지고 임대를 놨다. 이 경우는 합산 배제를 절대 안 해준다 이겁니다. 이 경우는 절대 안 해준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2018년 3월 31일, 2018년 9월 14일 이런 식으로, 또 2019년 2월 12일 이런 식으로 계속 어떻게 됩니까? 종부세 과세하려고 계속 합산 배제를 줄여나가는 과정이죠. 우리가 세액을 증세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제해 주는 거를 줄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비과세 줄여버리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거 종부세 합산 배제하는 그거를 이런 식으로 다 요건을 강화를 시켜버렸다 이겁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근데 오늘 상담한 분 중에서 2020년 올해 이제 구입을 하셔가지고 도시형 생활주택을 그게 이제 구입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구입해서 임대를 놨다 이겁니다. 임대를 놨는데, 물론 이제 7월 11일 이전에 이제 임대를 등록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단기로 했기 때문에 단기로 했고, 또 2018년 어떻게 됩니까? 9월 14일 이후 임대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종부세 합산 배제가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세법을 잘 모르시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게다가 이분 같은 경우는 또 법인을 했단 말입니다. 법인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거는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임대하라는 거는 개인만 그런 거 아니냐.
개인만 할 수 있는 거, 개인만 규제를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이, 제가 볼 때는 해석이 그렇게 됩니다. 예, 개인만, 법인은 상관이 없다 이거죠. 왜냐하면 단서 규정에 그 3조 1항 8호 그 단서 법문 말고 이제 단서 규정에는 다만 1세대의 주택을 1주택을 가진 자가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법인하고는 관계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8월 7일 시행하는 종부세법에다가 3조 1항 8호 남목 2호에다가 그거를 넣어놨어요. 이 법인의 경우에는 안 된다 이거예요. 언제? 6.17 대책이니까요. 6월 17일, 2020년 6월 17일 이후에, 그러니까 6월 18일 이후에 사업자 등록한 경우, 그 법인의 경우에는 그냥 종부세 과세하겠다 이거예요. 종부세 절대 배제 안 해주겠다 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인의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6월 17일 이전에 장기로 얼른 등록을 해 놓으면은 이분들은 이제 합산 배제에서 빠져나가죠. 네, 빠져나가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해서 미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뒷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합산 배제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게 이제 또 이것도 8월 7일 날 시행하는 거예요. 8월 7일 날 시행하는 종부세법에다가 6월 17일 이후부터 여기 사이에 이 위에 있는 것은 안 해준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소급 아니냐라는 이제 논란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에 이제 종부세가 나오면은 이거 왜 소급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느냐라는 식으로 이제 불면소리를 주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게 안타깝게 이렇게 종부세 부담을 해야 되는데, 게다가 이분은 이제 단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호텔을 하려 해도 지금 올해 구입해 가지고 했는데 2년 뒤로 이렇게 자진말소 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자진말소 할 수 있으면 이제 과태료 같은 거. 근데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원룸 이런 거니까 다세대 같은 경우는 그 세대별로 이제 과태료를 이제 매긴다. 그러면은 그거를 감당할 수 없죠. 그러니까 후퇴하기도 과태료 부담하고 매매하기도 어렵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2년까지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의무임대기간이라는 게 이게 이제 참 애매해요. 의무임대기간이 그러면 단기 같으면은 4년이니까 4년에 2년을 말하냐, 아니면 세법상 세제 혜택이 5년이면은 5년의 절반인 2.5년을 말하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의무임대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는 의무임대 기간이 5년이든지 대부분의 경우는 소득세법하고 소득세령하고 이렇게 이제 이런 것이 다 5년이거든요. 5년인데 종부세령에 의하면은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그거는 5년이에요. 5년. 그러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는 2.5년이 제가 볼 때는 2.5년이 되고 2018년 4월 1일 이후에는 이제 8년 이상의 장기 임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의무 임대 기간은 왜 절반은 4년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제 혜택을 보기 위한 의무 임대 기간이 있어요. 의무 임대 기간이, 이거는 이제 거주주택 비과세는 이거는 5년이에요. 5년. 그 다음에 다주택 중과 배제하는 의무 임대 기간은 이것도 5년 이상이에요. 5년 이상. 이것도 그런데 2018년 3월 31일까지는 5년이고 4월 1일부터는 8년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장기여야 됩니다. 장기.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는 2.5년이 될 것이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4년이 될 것이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2.5년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외에 이제 저투법 같은 경우는 이제 8년이 돼야 되고, 10년 이상이 돼야 되고, 이게 이제 각각 50%, 이제 70% 이게 각각 나눠지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제 해석이니까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상담했던 이분 같은 경우는 뒤로 후퇴를 할 수가 없어요. 후퇴를 할지도 못하고 이쪽으로 이렇게 전진도 못하잖아요. 네?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분 같은 경우는 보이스를 과세를 받으면서 이제 받으면서 이제 의무 임대 기간을 절반까지 가가지고 후퇴를 할 수 있는 그때까지 기다리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종부세 해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하고 이렇게 부딪히면서 뭐를 한다는 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정부가 내 말대로 해라 할 때는 어차피 현실은 내 말대로 안 하면 또 세금 걷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은 내 호주머니에서 해년마다 이제 세금이 나가게 되니까 그거를 이제 부담스러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납세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말을 들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국가하고 척을 지금 지어봐야 힘드니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법인 같은 경우는요, 아주 그냥 뭐, 법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 법인 임대사업자는 아주 취득세를 가지고, 취득세를 8월 12일 날 시행하는 지방세법에 의해 가지고, 지방세법 제 13조의 2, 여기 보면은 12%로 해놨어요. 취득세를. 그냥 아예 딱 법인 취득세. 그 다음에 보유세는 딱 해가지고 6월 17일로 해가지고 6월 18일 이후부터 하는 경우에는 장기 임대를 하더라도 이거는 전혀 보유세 혜택 없다. 그리고 최고세율 6%, 아니면 4%다 이거죠. 이거는 이제 조정적 2주택, 그 다음에 3주택, 법인이 3주택 가지고 있는 거, 아니면 4% 이런 식으로 단일세율로 해놨다. 그러니까 종부세 최고세율로 해버린다 이거. 그리고 6억 공제해 주는 거 이거 안 해줘 버린다 이겁니다. 이게 종부세령이 8월 7일 시행하는 종부세령에 이렇게 있는 규정들이다. 그러면 법인세는 2021년 내년에 이제 시행되는 1월 1일 날 시행되는 2021년 시행되는 55조의 2에 이렇게 보면은 지금은 이제 이거를 10% 추가를 하는 이 부분을 20%로 올려버린 거죠. 법인세율을 더 내라. 토지 양도소득에, 토지 등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내고 장기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이거를 혜택을 안 주겠다, 이제는. 이런 식의 이제 규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으로 임대사업자 한 사람들은 힘들게 됐죠. 그런데 2020년 6.17 이전에 장기 임대로 이미 빠져나간 사람들은 그나마 휴 하고 다행인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지금 와가지고 이제 막 때려잡는다고 뭐를 해도 다 할 수는 없죠. 이제 빠져나갈 사람들은 빠져나가고 못 빠져나간 사람들만 이제 막 이제 때리는 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항시 먼저다 이겁니다. 시장이 먼저고, 저희들도 이제 뭐 감사 조사 이런 걸 다 공직 생활 해봤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선도를 할 수 없어요. 감사 조사 이런 규제가 절대 앞장서 가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다음에 이제 나가 가지고 이제 시체 정리하는 뭐 그런 식의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다세대하고 다가구는 이거는 이제 장기는 살아있잖아요. 장기는 살아있는데 왜 단기를 죽여버리냐 이거죠. 단기를. 왜 단기를 죽여? 이거는 주택 과열, 그 사람들 주택 시장을 과열시키는 요인이 전혀 아닌데 왜 단기를 죽여버리냐 이거죠. 제가 볼 때는 이거를 단기를 만약 살려놓으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장기로 전환을 해버린다 이거예요. 장기로 전환하는 것을 아주 싫어한다 이거죠. 아주 헤이트, 아주 싫어해버린다 이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세대 다가구는 그냥 이거를 죽였어야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그 상담자 같은 경우도 다세대 다가구를 LH에서 산대요. 자기들한테 공문을 보내가지고 자기들한테 팔아라 이렇게 한대요. 그게 참 희한하잖아요. 사람을 앞으로도 못 가게 하고 뒤로도 못 가게 해가지고 맨날 보이스 땅땅땅땅 때려가지고 팔아라 이렇게 하면서 결국 누가 사느냐? LH가 야 나한테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도 LH는 통으로 산대요. 통으로. 그러니까 한 건물에 전체가 이제 임대를 한 건물, 그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그렇게 산다 이겁니다. 그냥 여기서 일부만 하는 거는 안 사고. 그러니까 LH도 이제 상당히 야가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LH에서 이런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계속 자기들이 사가지고 뭐를 하겠다는 건지를, 그러면 자기들도 임대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임대를 하겠다 그러면은 왜 민간이 하고 있는 거를 본인들이 하려고 하느냐, 그거죠. 민간이 하고 있는 거. 어차피 민간 공급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거 주택은. 그런데 그거를 전부 다가 이런 식으로 회수를 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심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상담하시는 분도 이런 식으로 몰아넣고 뺏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런 느낌이 확 들죠. 몰아넣고 뺏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이면. 아니, 왜 다세대 다가구 주택은 주택 시장 과열을 요인하고 전혀 관계없는데 왜 아파트가 그 주택 시장 과열 요인이라고 해가지고 장기 임대를 없앴으면은 이거하고 아무 관계없는 다세대 다가구는 단기를 그대로 살려주고 단기에서 장기로 전환하게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전부 다가 장기로 전환을 해버릴 거니까, 그래서 이제 단기를 죽여버려야 이 장기로 전환이 안 된다. 그러면 이 단기로 돼 있는 이 다세대 다가구 주택은 올해부터 그러니까 2018년부터 했다 하면은 4년이니까 2022년에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장기보다 단기가 더 많이 했다 하니까 매물이 이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이제 2분의 1 부분을 이제 혜택을 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2020년 올해부터 이제 나오기 계속 시작할 것이다. 뒤로 이제 후퇴한 사람들은, 항복한 사람들은. 그러면은 이제 이때부터 이제 매물이 나오면 이거를 LH가 계속 살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이게 나중에 말하는 주택공유제가 이런 것인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도 기금으로 종부세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주택을 사가지고 그거를 임대를 놓겠다라는 식의 이제 그런 말을 했고, 이재명 시장도 항상 공영 임대 이런 거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제 해야 된다 하고. 그래서 뭔가가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절대 시장한테 뭐를 이렇게 임대 공급을 이렇게 맡겨놓지 않고 본인들이 정부가 스스로 나서 가지고 하겠다, 임대를 다 자기들이 하겠다라는 식의 그런 거를 의사가 이렇게 살짝씩 보이는데, 그 많은 거를 다 100% 본인들이 할 수 있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식으로 LH가 지금 저거를 이렇게 자꾸 자기들한테 팔아라 라고 공문을 주고 있다 하는 게, 그게 참 그냥 넘어갈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상담자 그분 말씀대로 몰아넣고 이렇게 뺏는다, 보유세 때려놓고 보유세 부담이 되니까 이제
내놓으라 해가지고 그거 나한테 팔아 하면은 우리가 살게 라는 식으로 이제 공문을 그렇게 보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다양한 해석을 바랍니다. 오늘은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라이크, 구독, 알림 꼭꼭 눌러주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건강을 더 챙기십시오. 제 건강이 잃어버리면 모든 재산도 다 인연도 다 흩어집니다. 일단 건강하십시오. 스트레스 받더라도 그렇게 일희일비 하면서 그렇게 감정의 기복을 크게 하지 마시고 조금만 하십시오. 조금만. 스트레스 받아서 건강 잃으면 좋아할 사람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